네, 기관의 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할 수 있을지 그 판단인데 한진칼의 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문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항공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한 1.78%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지만 대한항공의 아시아나의 인수, 유상증자까지 밝힌 대한항공 측의 긍정적인 이슈가 될지 기관의 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지 연구원,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아직은 언택트가 좀 좋죠? 네, 박민지 연구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네, 네. 유선상으로나마. 네. 오늘 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있는데 한진칼의 신주 발행 금지 이거 강성부 쪽에서 요청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네, 일단은 이번 딜 구조 자체가 좀 복잡한데요. 한진칼이 일단 산은을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이제는 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근데 KCI 쪽에서 이 부분을 지금 금지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불발하게 되면은 한진칼 참여가 어려워지는 대한항공 유상증자가 또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게 사실상 이제 없는 일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법원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한진칼이 정부를 상대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이런 센시티브한 이런 상황에서 유상증자 제3자 배정을 요청을 했던 아니면 사는 쪽에서 먼저 요청을 했던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사실 뭐 법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오늘 이제는 법원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은에서 얘기한 강성부 쪽에는 자기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펀드일 뿐이다라고 하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은 합리적입니까? 뭐 KCI가 이제는 펀드인 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 투자자들 자금이 들어가 있는 이제 펀드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제 행동주의 펀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는 사실 지금 좀 경영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뭐 사는 쪽에서 해석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이 이슈에 있어서 아직 핵심적인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이 그 이제 유상증자를 이제 허용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번 딜의 이제 성사 여부가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이게 2조 5천 규모잖아요. 네네.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2조 5천억 원이면은 굉장히 대규모 유상증자인 거는 분명히 이제 맞고요. 이걸 통해서 아시아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이제는 뭐 최종적으로는 지분율 64%의 최대 주주가 되는 계획인데 일단 워낙에 대규모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기업 가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희석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항공이 순이익을 제대로 이제는 벌던 회사였다라고 하면은 이익 기준에서 가치 평가가 아마 EPS였겠죠. 근데 EPS 기준으로 보면 한 50% 정도 희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사실 순이익을 기록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BPS 기준으로 저희는 보통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하고 있었고 BPS 기준으로 보더라도 12% 정도 이제는 희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항공의 주가가 요즘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그 백신에 대한 이슈가 있고 경기가 이제는 시클리컬 소위 경기 민감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그 우리가 절대 펀드멘탈로만 봤을 때는 BPS도 10% 이상 희석이 되고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반토막이 나는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합병에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대한항공은 이제 경쟁자가 없는 유일한 이제 풀 서비스 캐리어로 남게 될 것입니다. 뭐 지금 된 주주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분 가치 희석을 상쇄할 정도로 대한항공이 좋아질 수 있느냐가 사실 관건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공사 간의 합병 시나리오를 이제 과거부터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네. 베스트 시나리오는 사실 미국의 사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합병을 통해서 노선이나 인력들을 구조 조정을 하고 공급력을 통제하면서 단가 인상을 유도하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항공사 수익성이 개선되었던 케이스가 사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였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네. 국내에서도 이 부분이 뭐 단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미국의 사례가 괜찮았나 보죠. 근데 이제 사실은 미국은 사실 뭐 델타 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뭐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ANA, 아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적기로서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있는데 이 두 회사가 합병하면 이 반독점법 관련된 이슈는 없겠습니까? 네, 그 부분 역시도 이제 공정위 쪽에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들여다보실 부분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단순하게 이제 노선 점유율만 놓고 봤을 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합쳐서 한 40%가 조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밑에 이제 물론 이제 계열사들, 자회사들까지 다 합쳐놓고 보면 50%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외항사들의 또 취향이 굉장히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금 오래된 뉴스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대한항공이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부 다 전환을 뭐 전부 다는 아니겠죠. 많이 전환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실적들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뭐 모더나나 파이저 등에서 나오는 이런 백신들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콜드 체인 관련한 수혜도 좀 입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4분기에 당장 그 백신이 어떤 영향을 주기에는 아직은 이른 시점이라고 이제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화물 쪽이 지금 계속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 맞고요. 특히나 4분기가 화물 성수기이기 때문에 운임에서 어떤 상승폭이 3분기보다 4분기에 더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4분기에도 이제는 뭐 소폭이나마 흑자는 지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 이제 대한항공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지난번 네네. 출연 시에 해운 운송 섹터 그러니까 HMM, 펜오션 그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 날인가 HMM 그러니까 옛날에 현대해상이죠 HMM이요. 예, 그 리포트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그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운임 상승폭에 비해서 조금 실적은 못 미쳤지만 어쨌든 그때 뭐 리포트 커버하시고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서 축하 먼저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분기 실적이 운임 상승보다는 조금 실적이 못 미쳤는데 4분기는 그러면 이게 노멀라이즈 이게 정상화가 됩니까? 소위 말해서 운임 상승폭만큼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아쉽게도 4분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황에 따른 이익 민감도가 예상보다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거가 맞고요. 그게 이제는 장기 고정거래 계약 때문이었는데, 이 장기 고정거래 계약이 H&M의 전체 매출에서 뭐 50%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모르던 바는 아닌데, 다만 이 단가가 1년에 한 번 조정이 되는데 올해 이 단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체결되어 있었던 건지는 사실은 저희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워낙에 이제 공개를 안 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3분기 실적에서 이 단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았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는 짐작을 할 수가 있었고,
사실 이게 단가가 조정이 되려면은 내년도 한 4월 달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황에 따른 어떤 이익 민감도가 제한적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시황 호조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내년도에는 이 장기 고정거래 계약 단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이런 시황이 계속 될 거다, 안 될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뭐 재밌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컨테이너 그 자체가 좀 부족하다. 이런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선박도 부족한 상황이긴 한데 거기에 실어야 되는 컨테이너도 부족합니다. 워낙에 이 컨테이너 시장이 장기간 좀 이제는 지지부진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사들이 그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컨테이너 박스가 이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는 회수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이제 회수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SCFI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CFI는 이제 상해 컨테이너 프레이트 인덱스죠? 네, 상해 맞습니다. 컨테이너 운임 지수입니다. 예. 네네. 그 페노션은 어때요? 페노션은 이제 벌크 쪽인데 이건 뭐 석탄 같은 거 이런 거 날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탄 모래 무슨 뭐 그런 것인데 아니면은 뭐 빈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농수산물 이런 이 드라이 벌크 쪽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페노션도 괜찮게 보세요? 네. 이익 개선의 어떤 지속성 측면에서 이제 좀 더 가시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벌크에서 지금 이제 주력 화물은 철광석이고요. 올해 중국 쪽에서 이 철강 수요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철광석 물동량이 굉장히 좋았던 애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지금 이제 철강 시황이 나빠질 거라고 이제 보여지진 않고 중국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고로를 껐던 중국 외 지역에서도 고로가 돌아갈 거기 때문에 철광석 물동량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그 CJ 대한통운 있지 않습니까? 택배 네네. 업체. 네. 네, 택배 업체에서 IR에서 무슨 그 택배비를 100원, 200원 더 올린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 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네. 사실 저희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대한 그런 이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CJ 대한통운 입장에서도 이제 분류 인력에다가 추가 투입하기 위해서 지금 비용이 증가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한 500억 원 정도를 대리점하고 이제 분담을 하게 될 것으로 저희 보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택배 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택배 기사님들의 수익 보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물량에 대한 집중도를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최근 정부 역시도 뭐 택배 기사 처우 개선 대책으로서 택배 단가 인상을 강조를 하고 있는 만큼 좀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내년도에 단가 인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CJ 대한통운은 그럼 매수 의견이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운송 섹터 안에서 최선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서 질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 코리아네요. 대한항공. 예, 이거 매수 의견이십니까? 여전히? 지금 목표 주가 25,000원이고요. 네네. 현재 주가랑 거의 유사하죠. 아직까지 목표 주가를 조정할 만한 어떤 뚜렷한 시그널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또 보유 의견으로 내리실까봐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 박민진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